3월 첫째 주 마켓 리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2월이었어. 특히 저번 주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약간 평소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할게요. 왜냐면 지난주 리뷰는 크게 의미가 없어. 금융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주 리뷰를 딱히 안 해도 모든 걸 알겠지. 뭐 전 세계 주식은 폭망하고 있고, 뭐 리스크 오프가 돼서 원유는 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바닥을 쭉 내려가겠던데. 16% 이렇게 빠졌네요. 주간으로. 네.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속에서도 약간 불황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건 과연 이번 주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약간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테이랑 약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의견을 교환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이번 주는 딱히 일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세부적인 스탠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테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일단 저는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좀 했다가 완전히 이제 좀 틀린 한 주가 됐는데, 이번 주는 저는 조금 기회를 모색하는, 반등을 시도하는 주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금요일 날 이제 장 후반에 파월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리를 뭐 좀 빨리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코멘트였잖아요. 그거가 나오자마자 좀 되게 크게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는 야선에서 그걸 반영을 못하고 끝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리세션이 아니라면 어떤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진짜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한 지표들, 수출액이 일단 14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양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업황이 제대로 턴을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반등할 때도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결국엔 견인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뭐 7% 오르고 마이크론이 4%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디램 현물가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로 공급에 혹시 차질이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리 쟁여놓는 수요들이 좀 몰리면서 디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1분기에도 재고 자산 이제 평가 이익 같은 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만 이제 잦아들면 오히려 리바운드는 되게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저는 지금 약간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지금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중에서 거의 뭐 다 틀렸는데, 니케이도 맞추긴 니케이랑 달러원은 지금 1200원 초반대니까, 이 달러원 환율 자체는 저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더 이상 패닉으로 가지 않을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큰 그동안의 리스크는 뭐였냐면 약간 캐시카우 같은 느낌이었잖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달러 유동성도 좋고 하니까 위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팔고 뭐 채권 팔고 해서 달러 받아가지고 나가가는 캐시로 땡기는 모습이 있었어. 그게 환율이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진짜 약간 패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인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보면 환율 강세, 채권 강세, 주식 약세는 약간 우리나라 국내 내부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고 보는 거는 맞지. 외인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빼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주식을 판 돈으로 국채를 사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국채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거는 주식에서 있어서는 확실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이 혼자서 독보적으로 막 전 세계 금융시장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약간 선빵을 맞은 느낌이잖아.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맷집을 키우는 그런 입장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 네네. 그래서 그 나라들의 금융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특히 금융시장은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풀고 중국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보여줬던 V자형 반등은 내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긴 오를 건데 당장 오를까? 이번 주 오를까? 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조심스럽다. 저희가 이거를 우리 둘의 의견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한 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신규로 내가 투자할 돈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음. 분할로. 그리고 기존에 이 포지션이 있는데 약간 위에서 샀다. 번영이 실적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지금 와서 스탑을 하고 캐시를 쟁여놓는 것도 약간 좀 아쉬운 느낌. 지난주로 버텼는데 이번 주로 못 버틴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접고 캐시로 뭐 쟁여놓겠다 이런 것도 약간 성급한 것 같다. 딱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음. 딱 지금 마지막까지 딱 히든 카드도 받고 배팅도 쳤는데 약간 이제 오픈만 남은 약간 거의 그런 구간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약간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면 네.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해외 쪽이잖아.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겠지. 네, 미국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금주 주목할 상품에 주식 인덱스랑 미국 채권 금리를 넣어놨어요. 네네. 예. 특히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칠 거는 주식 인덱스고, 그래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나스닥이 바닥을 다진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의 요즘에는 거의 커플링인 것 같아요, 나스닥이랑.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파월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달러원 환율이 있어요. 왜냐면 이 달러원 환율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환율이 확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주식시장에는 매우 안 좋을 거고, 대신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 하면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봐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RBA를 제가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월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호주랑 뉴질랜드 달러는 오히려 더 빠졌죠. 더 약세로 갔다. 그래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내일인데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약간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내일 RBA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그렇죠.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된다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만약 그러면 음. 실제 만약 RB에서 인하 쪽으로 만약에 이제 좀 부양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오히려 호주 달러나 오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정석대로라면은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양하는 쪽에 약간 스탠스를 더 주는 거니까 실제로 방향성은 위로 갈 수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 근데 네네. 반반인데, 왜냐면 네네. 지금의 약세는 내가 봤을 때는 향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더 반대로 갈 수는 높겠네요. 오히려 그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25bp를 인하를 해. 네네. 지금 시장의 컨센은 3월에 25bp, 4월에 25bp야. 그러면 내일 25bp를 인하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도비시한 모습이 나온다. 공격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더 빠지는 거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네가 얘기한 것처럼 반등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의사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인터뷰라든지 이런 봐야겠네요. 거를 봐야지 호주 달러나 이런 거는 좀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오늘의 저희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네.